지금부터 해운대구의 제276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자를 제창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기 임시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사팀장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20일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2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상릉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및 수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으로 각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장성철 의원, 문현신 의원, 박지혜 의원, 김백철 의원, 이상한 의원 등 5분으로부터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송이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권은 유지하고 구 반려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권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긴급 부의한 안건입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요건을 갖춰 제출되었으므로 의제에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백철 의원입니다.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운대구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해당 상임위에서 열띤 논의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 이후 각 당 의원님들과 청구인 대표 측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띤 논의를 한 결과 오늘의 이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전체 의원이 논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본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긴 의사 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일정 등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90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96건 등 총 798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2건과 건의사항 49건 등 총 101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1건과 건의사항 75건 등 총 126건, 도합 23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장성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장님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난 275회 정례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8,349억 8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1억 4천만 원인 4.53%가 정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4%가 정액된 8,214억 3천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11.42%가 감액된 135억 4천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액, 시비보조금 감액 따른 구비 부담률 증가 등 2024년도 녹록지 않는 지방재정 여건으로 가다 편성 예산, 준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정액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14억 6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왕시설 관리비는 1천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에 따라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 구매는 1,014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7천만 원인 13.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에 신청사 건립공사를 위한 273억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에 7억 원, 공동주택관리 추진에 7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바쁜 1년이 흘렀습니다. 1년간의 소식 어떠신가요? 무엇보다도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많습니다. 일종의 소위 직업윤리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부지런히 발로 뛰고 선비처럼 열심히 공부해온 1년 동안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그 선택에 부끄럽지 않은 의원의 기분이자 늘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때로는 적당히 모르는 척 넘어가는 그런 처세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쩌면 이 의원이라는 두 글자에만 해당하는 그런 파도가 아닌 앞으로도 내내 아마도 평생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5분 발언한다면서 이건 뭐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2018년 구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영상입니다. 그 당시 저를 지배하던 고민, 의원의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이번 정례의 기간 중에 다시금 저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은 모두 걷어내고 올바른 구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추가 요청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상상하지도 못한 부조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인즉슨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이 바뀌고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신임 구청장의 인수위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분께서 응시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크게 별다를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 소위 보훈 인사라 해서 많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주목할 사안은 다음부터입니다. 이때 이분은 이사회에서 부결돼 센터장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바로 재공모를 했고 이부는 바로 재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총회에서 부결, 또다시 센터장 임명 실패. 부끄러울 만도 한데 그렇게도 꼭 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해서라도 꼭 시켜줘야만 하는 건가? 세간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센터장 공모는 2차까지 진행 후 현재까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인건비에 대한 편성이 잘못 처리된 사업을 검토하다가 그분과 연관된 놀라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에 실패한 그분을 위해 해운대구 일자리 센터라는 곳에 불필요한 직무를 굳이 하나 새로 만들어서 공공근로라는 쉬 드러나지 않을 방식으로 한 자리를 챙겨드린 겁니다. 그분에게 급여 부분은 다소 아쉬웠더라도 일종의 센터장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린 겁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뿐만이 아니라 실무관리자이자 중간관리자인 국장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센터는 총괄 매니저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중복관리자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번의 자리 마련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자원봉사센터는 오래도록 관리자가 공백 상태이고 사부장이 자리를 마련해준 일자리센터는 중복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는 형평성도 원칙도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에게도 명쾌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특정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리며 질타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구청장입니다. 절차상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구정 질문을 못하고 이렇듯 5분 발언으로 대신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은 소위 자리 챙겨주기라는 부조리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해운대구의 부조리를 알려드림과 동시에 알고 보니 이미 지역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일 하나 제대로 포착 못하고 감시 견제의 역할이 부족했음에 대해 일종의 그 어떤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모두 각자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결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혹여나 의로움은 있고 이익만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인 저에게도 공무원인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모두 처음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수호지심을 지켜나갈 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해운대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현신 의원. 박수 좀 자제해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야이 3동 재송이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공원이 77개 수나 있으나 미조성된 공원 18개수를 제외하면 59개 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 중에도 공원의 명칭이 단순히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행정관리 숫자의 순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앞으로 조성될 도시공원의 명칭은 공원 고유의 지역 명칭이나 역사성, 지리적, 문화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원 명칭도 주민 공모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분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단순히 분류는 해놓았으나 지역 주민들조차 모르는 명칭으로 되어 있기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또한 동네 해운대 근린공원, 명장 근린공원, 제니스공원 등 명칭은 동래구에 있는 공원인지 해운대구에 있는 공원인지 아파트 소유의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명칭도 많습니다. 명칭이라는 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칭을 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도 우리 거의 도시공원은 명칭을 결정하는데 별다른 절차 없이 단순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도시공원의 명칭을 정할 때 역사적 의미,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공원의 명칭을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 도시공원의 경우 숫자의 위주로 불분명한 공원 명칭을 이용자가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를 했으며 서울 강서구 어린이공원의 경우 새, 꽃, 나무, 이름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명칭을 응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의 기존 도시공원의 명칭과 새로 조성될 도시공원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첫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불분명한 도시공원의 명칭은 주민들을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명칭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명칭 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맞게 도시공원 명칭 공모 실시, 주민 선호도 조사 등 도시공원의 명칭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도시공원 중에서 에이펙 나루공원, 동백공원 등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공원을 발굴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 홍보 책자 등에도 주요 공원을 수록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명칭은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지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이미지 메이킹을 작용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 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뿐 아니라 즉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공원관리와 보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의 역사를 지리적 특성과 새로운 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새로운 이름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야일 사동구의원 박지혜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센텀 이지구에 주거단지 변지를 막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센텀 이지구는 해운대구 내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야 정치권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성과물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차례나 심의 유보된 뒤 2022년 3월 조건부의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윤준호 당시 국회의원께서 그린벨트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센텀 이지구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서 성공작이 될 초석을 만들었음에도 3년이나 센텀 이지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3년간 부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석대 화훼단지, 풍산금속 이전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교통혼잡 해소 필수 조건인 해운대 터널과 반송터널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센텀 이지구 사업 타당성 및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도로 3개소 없이 센텀 이지구 조성 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서비스 수준은 F까지 추락합니다. 부산시가 1990년대 지식정보통신, 방송, 영상, 국제 비즈니스, 문화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내건 센텀시티는 주거용 고층 건물 36개 동과 신세계 롯데백화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17.9%에 불과한 이름만 첨단 산업단지인 주거단지 센텀시티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2007년 10월 이후 산업시설 용지 40% 이상 조성이 의무화되었다고 제2의 센텀시티가 되지 말란 법 있을까요? 2016년 부산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센텀 이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서 확인한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반여동으로 이어지는 풍산금속 사택 인근은 상업시설, 첨단산업단지의 중심부는 산업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주거시설은 석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배치 여지가 생겼고 2022년 센텀 이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풍산금속 사택과 인근 지역을 공동주택 배치가 가능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중심부에 30층 높이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배치가 가능해져 주거단지 변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부는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주거지역은 외곽지역인 반여 반송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센텀 이지구 성공을 위해 직장인, 청년, 지역 주민이 거주할 임대주택 배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청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부의 투기 목적으로 토지 매입 후 부동산 양도 이익을 노리는 투기꾼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 그린시티 김백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열배관 문제가 10만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월 30일 10시경 해운대 그린시티에 열수송 배관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10만 주민들은 온수 및 난방은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합뉴스 12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린시티 내 열수송 배관 보수에 따른 온수 및 난방 공급 중단은 51건으로 그린시티 7,300여 세대가 시시때때로 열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린시티 주민들에게 난방 요금 등을 징수하여 집단 에너지 시설 위탁 운영자인 부산환경공단의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은
집단에너지 시설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에는 조성된 기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 증설, 개량, 수습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28년 차로 내구연한이 다 된 노후 열배관 전면교체는 언간생심 꿈도 못 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원 노후관 전면교체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 약 30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연료금 인상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기금으로 작년에 190억, 올해 120억 원을 운영비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노후배관을 전면 교체할 기금 재원은 부족하며 기금은 자칫 고갈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올해 7월 지역 난방 요금 인상과 노후 배수관 전면 교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과의불개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백성역에서 27년 된 낡은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020년 5월 해운대 양운초 앞 노후 온수관 파열로 일주일째 100도씨 이상의 수증기가 지하에서 분출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제2의 백성역 사건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서울고 외양간 고쳐야 되겠습니까? 연료금 인상 문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잦은 배관 보수 공사에 인한 교통 불편과 온수 난방 이용도 못하는 불편함은 오로지 10만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언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땜질식의 노후화 배관 부분 교체가 아닌 전면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안일하게 난방요금 인상을 통한 기금 조성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지방정부를 위한 협의를 하든지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고심해서 가시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10만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개선 방향을 청취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실정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올해 7월 마련되었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소통 부재나 다를 바 없었으므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소관 부서 또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절주 준다고 말도 행동도 없다면 아이가 어디가 불편해서 어떤 연유로 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온수 난방을 이용 못하게 될까봐 늘 전전긍긍 불안해하는 주민들, 무엇보다 발밑 지뢰밭을 밟으며 생활하는 해운대 그린시티 10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의 해결을 물꼬를 터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개성일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38만 해운대 구민 여러분, 2023년 개묘년 한 해 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뜻하는 모두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센텀역 KTX 2엽열차 정차 촉구 및 센텀역에 왜 KTX 2엽열차가 정차해야 하는지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운대구의 성장을 기인하는 관광도시를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외부 연결망 확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센텀역 KTX 2엽열차의 정차는 국민의 생활권력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동서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KTX 2엽열차는 부전역에서 신경주역까지 107.8km의 동해선과 서울 청량리역에서 신경주까지 328.3km의 중앙선이 연결되는 노선으로 영천과 안동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 말에 개통하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입니다. 센텀역에 KTX 2엽열차가 정차하면 접근성이 뛰어나서 인근 수영구의 17만 4천 명, 기장군 17만 9천 명, 연제구 20만 3천 명, 금정구 20만 6천 명, 동래구 27만 1천 명, 해운대구 38만 1천 명, 합계 142만 7천 명과 부산인구 329만 8천 명, 즉 43%를 차지하는 동부상권의 지역 중심입니다. 이러한 센텀역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해운대구 신청사와 460m, 백석호와 1.4km, 해운대 해수욕장과 4.7km, 제2센텀단지와 5.1km 위치하고 있어 관광 해운대 및 마이스 산업 경제 활성화에 최적의 확장성을 갖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각 역들의 서류 상태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승강장이 복선 상대식 승강장인데 비해 센텀역, 신해운대역, 구포역 이 세 역은 복선 쌍섬식 승강장으로서 면적과 선로, 스크린 도어 등의 장치와 저상홈, 고상홈, 홈까지 설치해서 다른 어떤 역보다 뛰어난 승강장으로서 충분히 KTX 2엽열차의 운행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코레일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넣어놓고 센텀역에 KTX 2엽열차 정차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면도 살펴보면 현재 161개 면이 사용 중이고 추가 100개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주민 간담회 센텀역 앞에서의 수시로 1인 시위 그리고 작년과 지난 12월 13일에도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코레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코레일 지원가임 현장 면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청은 미래 교통체계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영구, 동래구, 금중구 등 인접구청과 TF팀을 구성해서 센텀역의 KTX 2엽열차 정차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KTX 2엽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센텀역, 신해운대역을 그대로 정차 운행하여 미래의 핵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부상권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와 교통난 해소 및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해운대구청이 중심이 되어 나서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과 재송동 주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코레일의 KTX 2엽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초 우리가 예정에 없었던 그런 이번 임시회가 개최될 정도로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또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하신 김성수 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이 용솟음치는 그런 멋진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